저하고 오늘 수업을 들었을 때 꼭 집에 가서 복습할 여지가 있다면 제가 적어놓은 이 5가지만큼은 꼭 공부하셨으면 좋겠다. 자, 오늘 제가 1교시 수업할 때 그랬죠. 중개와 중개업은 똑같아요? 달라요? 다르죠. 아유, 한 글자 차이 그러면 안 돼요. 올해도 또 출제했듯이. 그래서 중개라고 하는 용어의 정의는 중개 대상물, 그 밖의 권리, 득실 변경, 알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맞고,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다른 사람의 의뢰, 일정한 보수, 중개를 업인 거 기억하죠. 그런데 특히 여기 중개업을 아까 제가 경비원 아저씨 예를 들면서요, 중개업이냐 아니냐를 따질 때에는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개업의 기준이에요, 아니에요? 아니죠. 그러니까 자, 결론 말할게요.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 행위도 중개업이 될 수 있어요, 못 돼요? 될 수 있죠. 그렇게 답을 쓸 수 있어요. 그게 응용 문제라고.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의뢰, 일정한 보수, 중개를 업이 몸에 배워가지고, 야,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중개업의 요소가 아니잖아 하고 이 중개업을 시험 나가서 보면서 떠올라야 진짜 합격자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중개와 중개업은 완전히 달라요. 자, 두 번째. 자,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서 오늘 이 그 밖의 권리에서 제가 정말 열심히 강조한 게 바로 저당권의 설정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얘기 몇 번 했잖아요. 이 저당권 때문에 파생되는 게 되게 많은 게, 아까 임목 있죠. 자, 수목과 임목의 차이가 뭐예요? 그쵸? 그냥 일반적인 나무는 수목이죠? 거기다 목차를 박으면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인 거고요. 그 나무를 등기를 하면 임목. 그럼 그 나무를 왜 등기를 했어요? 그렇지. 은행 가서 대출 받으려고. 그 누가 향나무 누가 2억 대출 1억 대출을 해주냐고요. 그럼 등기부를 만들면 임목이 되잖아. 그러면 결국 임목 등기를 하는 이유는 저당권의 객체를 삼기 위해서야. 그러면 저당권은 우리 중개업자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에는 저당권의 설정도 중개 영역에 해당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응용력이 많은 판례예요. 그래서 기초 강의 때 반드시 알아야 되고, 담보대출이라는 개념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. 자, 나머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할게요. 자,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목과 임목과의 차이를 딱 논다라면, 수목은 등기했어요? 등기 안 했어요? 등기 안 했지만 임목은 등기했어요? 안 했어요? 했죠. 그래서 이 명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법상 인정되는 방법으로서 제3자가 객관적으로 쳐다봤을 때 소유자가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고요. 자, 공인중개사 14회 시험 때도 얘기했지만 이때 2003년도 이제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안 한다? 한다. 그리고 임목도 해당하고요. 특히 공장재단, 광업재단은 바로 자산가치를 증진시켜서 퉁 쳐갖고 자산가치를 증진시켜서 은행에 대출받을 때 필요한 것이고, 대출을 받는다는 거는 이것도 저당권의 설정이에요, 아니에요? 설정이죠. 그럼 도와줄 수 있잖아. 그 말은 결국은 공장, 광업재단도 중개 대상이 된다 안 된다? 된다. 이런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저당권 설정에 대한 판례는 오늘 3시간 수업 중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내용이었던 거예요. 자, 그리고 네 번째. 자, 시험 시행권자. 좀 전에도 제가 힌트 드렸습니다. 동그라미 딱 치게 되면 시험은 누가 원칙이에요? 시도지사가 원칙이고 예외는 국장입니다. 하지만 구별해서 봐야 되는 게 자격증 교부입니다. 따라서 자격증을 교부하는 거는 누구만? 요때는 시도지사만 되는 것이지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응시 자격은 제한은 없지만 아까도 제가 힌트 드렸어요. 절대 자격증 빌려주면 안 됩니다. 그거 나중에 사고 터지면 다 물어내야 돼요. 한 달에 100만 원, 2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. 자, 빌려주다 걸리면 자격증 취소되면 몇 년간 응시 제한돼요? 3년. 부정행위자 몇 글자? 5글자는 5년간 응시 자격 제한된다. 이런 게 기초 때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내년 시험에서도 또 나오리라고 예상되는 게 바로 정책심의위원회입니다. 그래서 이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아까 7명 기억해요. 짝대기 몇 개? 그러니까 몇 개예요? 11명. 이거 봐요. 효과 좋잖아요. 그리고 자, 위원장은 누가 돼요? 자, 1차관이 되는 거 맞죠? 그리고 뭐 1차관, 2차관 구분 안 할게요. 자, 위원은 누가 임명이촉? 국장이 임명이촉이죠. 위원은 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공인중개사 34회 시험에도 출제했던 게 여기 있는 국장을 위원장이라고 바꿔서 내는 문제. 이렇게 내면 얼핏 보면 그렇지.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겠지. 이런 거에 많이들 당했어요.
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입니다. 자, 그리고 심의사항에서 아까 대표적인 게 자격증 취득, 중개보수의 변경, 뭐 중개업의 육성, 손해배상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암기 부분은 앞으로 차츰차츰 저하고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. 하여튼 오늘 집에 가서 혹시 복습하실 거예요? 안 올래다 온 거예요? 할 거예요? 하신다면 요 5개 정도는 하시고 민법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. 알겠죠? 네, 그래서 요게 이제 오늘 핵심 포인트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. 다음 주도 빠지면 안 돼요. 오늘도 여러분 수업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담보대출 같은 거 수업을 들으니까 쉽지 혼자 책 읽어서는 쉽지는 않은 것들이 꽤 있어요. 부칙개 공의를 어떻게 알겠어요? 혼자 책 읽어가지고. 들으니까 복도방 알게 되는 거거든요.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. 다음 주에 얼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모두 다 같이